그레이스케일에서 1750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까지 유출된 양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격이 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고점 정도는 충분히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5월, 6월 요때는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기대하는 바는 8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2천만 원까지는 올라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관 자금, 연기금 이런 큰 자금들이 들어와야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4월부터는 자금 러시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게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가족여행 중인데 비트코인 뉴스 전하려고 노트북이랑 좀 챙겨왔거든요. 네, 그걸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4월 11일 오전 10시 9분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겠죠.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그레이스케일에서 좀 많이 팔았어요. 요때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에 3억 달러 넘게 팔고 어제죠. 화요일 날도 1억 5천 달러 넘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순 유출됐죠. 현물 ETF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무리 그레이스케일이 많이 팔아도 사실 블랙록이 매수세가 세면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가 못했죠. 오히려 비트와이즈보다도 더 못했습니다. 블랙록하고 피델리티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월요일에 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죠. 화요일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블랙록은 좀 많이 순유입이 일어나긴 했어요. 그래도 그레이스케일이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좀 똔똔이 됐죠. 그러면서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어저께 한 67K 정도 여기까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1750만 달러, 그러니까 가장 유출된 양이 적었어요. 이제까지 유출된 양이 가장 적었습니다. 제일 많이 빠질 때는 6억 4,250만 달러까지 빠진 적이 있거든요. 네, GBTC가. 네, 오늘은 가장 최저치입니다. 이게 가장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뭐 다른 곳들이 많이 안 나오긴 했는데 피델리티만 봐도 피델리티가 현재 7,600만 달러. 그래도 요즘에 피델리티가 1억 달러 잘 못 넘고 있거든요. 네, 이번 주에 처음으로 그래도 5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블랙록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네, 한 100, 이렇게 100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1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1억 달러가 추가되면은 한 거의 2억 달러 가까운 플러스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격이 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저녁 때쯤 영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현물 ETF를 팔고, 그러니까 현물 ETF가 고객들이 사면은 비트코인으로 바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오늘 중에 장 외에서 보통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한 70K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76,648달러죠. 70.6K, 그러니까 76,600달러 정도,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 요 정도가 되면은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고점 정도는 충분히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한 72K 정도 되죠. 이게 가장 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미국의 현물 ETF가 비트코인 가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데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물 ETF가 만약에 순유출이 많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순유입이 생기면은 가격이 오르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에 좀 휘둘리는 게 뭐 좋진 않지만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텐센트 뉴스라는 곳인데 텐센트 뉴스에서 어저께 발표된 뉴스입니다. 홍콩 ETF가 4월 15일 날 승인 계획에 있다. 그럼 4월 15일부터 고객들이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승인 이후 상장까지 10일이 소요된다. 그럼 대략
한 4월 25일, 좀 늦어지면 한 4월 말 5월 초. 이 정도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홍콩에서 ETF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아시다시피 중국은 현재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면 그 어마어마한 중국 자금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현재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부동산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투자를 되게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돈에 되게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가 안 되니까 금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프리미엄이 30%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금 가격이 현재 한국에서 한 돈이 한 40만 원 정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똑같은 한 돈이라도 이게 30% 추가돼서 52만 원에 중국 사람들이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엄청 비싸게 사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중국에서 막 이렇게 사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 금에 투자하려고 그랬든 뭐 다른 무언가에 투자하려고 했던 돈들이 이쪽으로 다 몰리게 되겠죠. 이게 지금 이게 금뿐만 아니라 금, 은, 구리, 그리고 원유 모든 게 지금 상품 가격이 다 오르고 있거든요. 이 영향이 나중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중국에서 이 영향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홍콩에서 승인되는 게 4월 15일에 승인되고 4월 25일부터 거래가 시작한다고 해서 이날 바로 폭등한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 승인이 되면 그거는 좀 오를 것 같아요. 호재니까. 근데 실제로 거래가 되면 이거는 바로 오를진 모르겠지만 홍콩에는 GBTC가 없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승인되자마자 이게 폭락하게 됐던 거는 1월 달에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 이유는 GBTC라는 곳에서 이미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수수료도 1.5%로 되게 비싸게 하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홍콩 ETF는 현재 이런 게 없어요. 현물 ETF 갖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는 그냥 추가로 순유입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생긴 거니까 새로 생기자마자 빠져나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호재만으로도 일단 오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돈이 안 들어와도. 그리고 요때 갑자기 폭등할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때도 좀 오르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한 5월이나 6월, 제가 2분기를 되게 기대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4월, 5월, 6월. 그래서 요때는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차트적으로 한 82K, 8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2천만 원까지는 올라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선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단타 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좀 장기 보유할 거니까 홍콩 ETF가 승인되고 뭐 바로 폭등하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호재가 반영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사실 이 뉴스는 비트코인 가격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뉴스는 아니죠. 어제 이것 때문에 좀 하락이 일부 있었습니다. 3월 미국 CPA가 전년 대비해서 3.5%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3.4%였는데 이것보다 약간 높았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 기대치보다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이게 3.4%라는 숫자 자체가 그렇게 뭐 썩 좋은 숫자는 아니죠. 미 연준에서는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2%대가 아니라 2%입니다. 2.9% 정도 되면 만족하냐?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2%까지 갈 때까지 금리 인하를 좀 조심해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했었거든요. 지금 3.4%니까 아직은 갈 길이 좀 먼 거죠. 네, 이거는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금리 인하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처음 시작할 거다. 이거는 어려워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뉴스 미디어에서 말하는 게 대부분 맞더라고요. 6월 달에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6월 달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첫 금리 인하는 대략 한 7월 정도에 예상이 된다. 7월이랑 11월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좀 많이 아쉽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 가격에 좀 반영이 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기대치를 이제 좀 많이 낮춰놓고 있어요.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의 대형 호재와 하나의 좀 별로 안 좋은 뉴스가 있죠. 좋은 뉴스인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ETF가 승인되는 거, 그것도 4월에 승인되는 거. 이거는 정말 저는 대박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그 어떤 호재보다 가장 큰 호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현물 ETF 영향을 보니까 되게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 2번, 이건 좀 아쉽죠. 근데 3번 금리 하면 더 좋았는데 2번 금리 인하하는 것도 어찌됐든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한다는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을 줄 알았는데 조금 덜 좋다. 그리고 올해 2번 하면 내년에 뭐 조금 더 인하를 할 수 있는 거죠. 시기가 늦춰진 거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의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폭등할 시나리오가 좀 아쉬울 뿐이죠. 근데 그거는 요 뉴스가 더 빨리 나오게 됐으니까 저는 뭐 어찌됐든 비트코인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2분기에 저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제 기대치일 뿐이고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2분기에 조정이 좀 길게, 시간 조정이겠죠. 조정이 길게 나온다고 해도 별로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3분기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2분기 상승이 이때 안 오르면 이때라도 오르게 되는 거죠. 한 3개월 정도 차이인 거죠. 우리가 어차피 올해 내내 투자할 걸로 생각을 한다면 4, 5, 6월에 오르든 아니면 7, 8, 9월에 오르든 어찌됐든 올해까지 쭉 보유하는 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간 가격 흐름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투자할 때 정신 건강에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비트코인의 좋은 뉴스거든요. 블랙럭의 액티브 ETF 책임자, 그러니까 액티브와 패시브가 있는데 패시브는 그러니까 지수 추종 같은 거죠. 하지만 액티브는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구성을 하고 사고팔고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펀드거든요. 여기에 책임자가 투자자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 그룹들, 뭐 투자은행이나 기관 뭐 이런 데 이야기하는 거겠죠.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 날 승인이 되고 실제 거래는 1월 11일부터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럼 기관들은 바로 이렇게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고 대체로 3개월 정도 추이를 지켜봅니다. 그럼 3개월 후면은 한 4월 10일, 4월 11일 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날짜가 4월 11일인 거죠. 3개월이 이제 되는 시점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체 투자자 그룹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관에서 원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3개월 되자마자 요이 땅 하고 막 들어오진 않겠지만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개인 자금 들어오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관 자금, 큰 자금, 연기금 이런 큰 자금들이 들어와야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4월부터는 그런 자금 러시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게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부분에서도 난이도가 이제 막 올라가고 있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점점 더 많이 전기를 켜고 채굴기를 더 많이 돌린다는 뜻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비트코인은 한정이 돼 있는데 채굴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니까 당연히 경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은 전기료가 더 올라가요. 채굴 원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한 7만 달러 정도 되면은 현재 하루에 900개씩 생산되는 채굴 물량이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채굴자 물량이 지금 다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채굴자 보유 물량이 3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채굴자 물량이. 그럼 요런 상태에서 이제 4월 한 20일 요쯤에 반감기가 있죠. 와, 이제 9일밖에 안 남았네요. 이때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이때 채굴 원가가 지금은 한 4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가 되면 가격이 2배로 뛰겠죠. 한 8만 달러 정도로 채굴 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여기에 전기료가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니까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정도의 채굴 원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게 되겠죠. 그럼 지금은 채굴하는 족족 팔고 있지만 이때부터는 채굴이 되더라도 좀 홀드 하겠죠. 채굴자들도 역시. 요게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감기 전후에서 하락이 있는 이유가 채굴자 물량이 나오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좀 다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영향이 좀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레이스케일도 파는 양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반토막 났으니까. 그레이스케일, GBTC도 반토막 나고 채굴자 물량도 현재 갖고 있는 물량이 없고 공급 물량에서는 지금 좀 쇼티지가 확실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관들 자금이 점점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홍콩에서 ETF가 승인되면은 또 중국 자금도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자 잔고가 3년 내에 가장 적다고 합니다. 2021년 초 이후에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굴자가 많이 팔았어요, 사실. 채굴자가 많이 팔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감기가 끝나고 나면 매도 물량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생산한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팔진 않으니까. 그러면 채굴자들이 홀드하기 시작하면 가격 상승에 촉매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거는 비트코인 시간봉 차트인데요. 1시간봉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서 삼각 수렴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좀 강력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좀 많이 흐르면서 오히려 삼각 수렴 패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좀 고무적인 일은 가격은 여기 저점이 하락했죠. 저점을 하락하는데 RSI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 폭이 되게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다라고 많이 부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상승 신호가 떴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이게 4시간 봉쯤이나 아니면 1봉이 뜨면은 매우 강력한 시그널인데 1시간 봉으로 이렇게 떴습니다. 1시간 봉도 아주 나쁜 시그널은 아니에요. 뭐 5분 봉이나 15분 봉에 비해서는 60분 봉, 1시간 봉이 나쁘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요 정도는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월요일 날 72,000달러까지는 갔었잖아요. 지금 현재 한 76,600달러인데 요 정도는 단기적으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저항이 걸릴 거고요. 저항 맞고 이게 다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돌파하면서 74K 역사상 최고점이죠. 올타임 하이를 다시 한번 좀 도전하러 가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한 4월 말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호재와 매수세가 실리면서 이렇게 뚫어낼 수 있거든요. 한 번은 여기서 또 저항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올라갈 때 한 번에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늘 이렇게 조정 겪고 올라가고 조정 겪고 올라가고 이게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올라가다가 한번 크게 미끄러질 수 있죠. 이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느긋하게 보면서 단기적인 뭐 하락 이게 좀 떨어지면 이제 하락장이냐, 좀 올라가면 이제 상승장이냐 그렇게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지긋하게 기다리면서 한 2024년 내내 진득하게 보유하면서 큰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생기초 7기를 오픈했습니다.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3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네, 상세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에다 성정길 치셔도 나와요.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일 공지에 있습니다. 코인 청약 경매 강의 오픈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뭐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르시고 결제하기 누르면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되시면 나의 강의실 들어오면은 강의실 입장하는 게 있거든요. 네, 코인 생기초 7기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은 7기 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네,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2달 동안은 최소한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총 3주 강의거든요. 네, 1주차랑 2주차는 녹화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실시간 강의입니다. 네,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네, 녹화 강의도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코인 강의라는 게 3주 배우고 나서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기초적인 거 위주로 배우게 되고 나머지는 실전에서 채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2024년은 좀 누가 봐도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이제 불장이 오는데 쳐다만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2024년 동안은 제가 이게 2달 동안 톡방이 운영되는데 톡방이 끝나도 오비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 24년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이게 수강료 10만 원인데 3주 강의에다가 올 연말까지 같이 톡방에서 스터디 하는 거는 이 정도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단 주의할 점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방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용으로 함께 하는 방이고요. 톡방에서 제가 하루에 3번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답글 계속 달아드리거든요. 초보자분들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거 해외 사이트가 너무 어려워들 하십니다. 바이낸스나 뭐 OKX, 뭐 비트겟 아니면 뭐 바이비트 뭐 요런 데들 있는데 해외 사이트 사용 방법도 네,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뭐 물론 알려드려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네, 최대한 제가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톡방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분들이 알려주기도 하시거든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네, 10만 원이에요. 네, 추가 비용은 더 이상 없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인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 홈페이지 메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경매 강의나 청약 강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